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이 많으셨어요. 자, 이 대안전선은 제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찍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토록 외쳤던 이 사만전선, 드디어 오늘 그 고지에 깃발을 꽂은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3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최근에도 뭐 상패급에 대한 이 조정 견디신 분들도 꼭 보시라고, 이건 이제 세력들이 장기 파동으로 끌고 가는 진짜 목적을 폭로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 세력들이 이 25,000원 가격 있죠, 바닥 라인 때, 그러니까 여기를 필사적으로 지킨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는 이제 박스권이니까 이 박스에 대한 이 돌파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하락들, 시장에 대한 노이즈로 하락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적으로 더 매수에 대한 말씀만 드렸어요. 그 결과가 이제 오늘의 이 상한가인 겁니다. 잘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얼마나 좀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지 영상 짧게 확인하고 오자고요. 이런 기준봉들, 그죠? 수급이 들어왔던 이런 자리들 안 깨더라는 겁니다. 25,000원. 전쟁발 악재가 났을 때 25,000원 지키잖아요. 계속적으로 사서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이 1번과 2번에서도 명확하게 증명이 됐지만, 그러니까 더 강한 이 시세를 내기 위한 작업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건 여전히 추세다.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세력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을 태우고 가진 않아요. 물론 그 구간 이 흔적들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제 추적 관찰해가지고 안 털리고 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멋진 상승을 보여줬는데, 제가 말한 이 4만 전선이 이제 왔잖아요. 그렇다고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 또 다른 시작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안전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이렇게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 따라왔고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안전선은 제가 이제 최근에 강조를 했었던 게 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실적. 그래서 이 4월과 5월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한 차례 크게 나왔지만, 이 회복을 하는 그 국면에서는 주가가 이 실적에 회귀를 한다고 했죠. 회귀.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세력들이 2만 원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진짜 이유라고 하면서 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탄력을 얻었다. 근데 이 대안전선 실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실적보다도 영업이익률이죠.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다고. 그래서 이 오늘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자, LS 대안전선 수주 잔고가 10조 고지를 돌파했다. 그러니까 장기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거죠. 제가 말했던 이제 주가로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상한가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시라고 했던 게 이 가운전선, 이건 세력주니까 꼭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게 다 털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오늘 무려 26%나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안전선도 가고 말씀드린 가운전선도 가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한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버티자고 했었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렇게 장기 파동으로 끌고 가는 이유. 그래서 이 항상 이 조정 구간에서는 이 개미들을 털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또 똑같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구간을 말씀드리면서 그 비밀이 뭐 다들 뭐 종목마다 틀리겠지만 이 대안전선은 이미 수급에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 힌트. 요즘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음봉들, 최근에 발생됐던 이 음봉들, 그게 다 이제 주포들이 매집을 하는 매집봉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지금 하나하나 다시 좀 짚어드리냐면은, 물론 뭐 타점을 제가 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잘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들.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앞으로 주식을 뭐 지금만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쭉 할 건데, 거기서 이 물고기 잡는 방법,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를 우리가 본 방법,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이 주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죠? 제가 사만전자를 가야 된다는 건 이 윗꼬리를 지금 현재 세력들이 매집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 윗꼬리를 소화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벌써 정말 많이 소화를 했죠, 이제. 그래서 이 포물선 각도가 커지는, 그러니까 상승과 조정, 그러니까 상승과 조정이 나오는데 포물선이죠. 여기서 조정이 나와도 상승인 거죠. 이 포물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뭐 지지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소화를 하는 그림이, 자,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려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개인들은 점점 팔기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 과열 끝자락에는 항상 개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량 다 떠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주도 좀 뺏기지 마시라고 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리들 맞아버렸다면은 더 매수를 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홀딩을 하셔라. 자, 이제 2만 전선에서부터 제가 목표했던 4만 전선이 왔는데, 그럼 다음 목표는 뭐냐? 바로 이 5만 전선입니다. 5만 전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끝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거를 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자 보자고요. 바로 이때죠, 이때 2016년도에 그죠? 거래 정지됐던 게 풀리면서 엄청난 급락을 만들었는데, 이게 매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봉 매집과 윗꼬리를 만들었지만 이게 매집이다. 그 뒤에 나오는 이 거래량을 실린 이 날에 대한 것도 매집이다. 지금 뭡니까? 네, 이 5만 전선을 이제 돌파를 하는 그 작업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 5만 전선 역시 지금 보시면은 점점 이제 과열을 만들어내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16년도에 올라왔던 이 수급, 그리고 21년도에 이 올라왔던 이 수급, 이게 전부 매집이다. 지금 이 전력주들은 장기적 사이클의 진행형이다. 자, 제가 보는 맥점 차트로 보더라도 제가 왜 이 밴드가 깨지기 전까지 이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는지 이제는 좀 잘 아실 겁니다. 최초 이 2만 전선일 때죠. 이 노란 밴드에 지금 터치를 할 때부터 영상 올려드리고 왔는데, 매수를 치면서 잘 끌고 왔던 게 이제 수익이 80%대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때 발생했던 이 조정은 계속적으로 나오겠지만, 이번에 제가 이 25,000원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편하게 잘 끌고 갈 수 있게 제가 이 홀딩을 할지 말지 매일 이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의미가 있는 가격대들 있죠? 의미가 있는 가격대. 이런 가격대가 왔을 때는 제가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여기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했다가 제가 말씀드린 그 시장 특이점이 발생할 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났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